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호텔 식당 회동을 두고 당시 누가 함께 했었는지, 동석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새로운 의혹 제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대변인이 식사는 둘이 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식사 이후에 국정원 안가로 이동했는지, 그 안가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야당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도현 의원님, 네. 글쎄 새로운 의혹 제기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는데 호텔 안에 국정원 안전 가옥이 있는 겁니까? 지금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능성이야 배제할 수 없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떤 정황이나 증거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밝힐 거는 다 밝히겠다. 예. 이런 입장을 윤 캠프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이 계속 의혹만 제기한다면은 조금 이게 뭔가가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고, 이제 제3의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윤 캠프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홍준표 캠프와 관련된 혹시 그 인물을 얘기하는 건지, 그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그럼 그분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제3자를 의미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불명확 한 것 같고, 또 아마도 여당이나 국정원 쪽에서 보면은 이 이슈가 윤 캠프에 별로 불리하지 않다. 박지원 원장에게는 어쨌든 국정원장이니까 좀 불리하다. 그래서 더 밀어붙이는 측면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안가를 물어보셨는데, 안가라는 게 거창하다기보다는 38층에 이제 모모야마라고 식사했던 식당이 있는 거고, 거기서 멀지 않은 층에 국정원이 쓰는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말하는 제3자가 지금까지 제기됐던 홍준표 캠프의 그분이라면, 그분은 그날 하루의 전체 일정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럼 그분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또 다른 제3의 인물, 만약에 윤석열 캠프가 주장하는 대로 제3의 인물이 있었고 그분이 어떤 정치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이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안가라고는 하지만 지금 문제의 38층 모모야마라는 방이 식당을 딱 들어가면은 알겠습니다. 예. 쭉 가서 맨 오른쪽 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데 사람을 많이 마주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서 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이라도 내려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호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장이 하는 일이 혹시라도 이게 합법적인 게 아니다 하면 의심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이도현 의원님, 식당 이름이 2번 쓱 지나갔는데 다음부터는 언급 안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안가가 나오니까 안전가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주목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안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의혹 제기는 과도한 거 아닌지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과도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우리 이도훈 의원 말씀처럼 이 박지원 원장이 툭 튀어나오니까 박지원 원장을 공세를 벌이는 게 불리하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이 뉴스 탑10에서 생중계하듯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할 때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만남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의심들이 든다라는 정도로 해서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둘이 만났는데 제3의 인물인데 홍준표 캠프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말로는 제보를 받아서 그냥 제보가 믿다고 생각하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당연히 갑자기 또 홍준표 캠프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반전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와서 또 안가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안가하면 가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모, 그다음에 무슨 배우,
이런 것들이 떠올리기 때문에 저 안 가라는 것 단어를 통해 가지고 제3자를 거기서 만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분위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박지원 원장이 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고 있고 부적절한 해명을 하고 있고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제가 요구한 것처럼 예.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이 박지원 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확인됐을 때 돌아온 부면하게 될 수도 있는 걸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공격을 확대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정치권에서 풍문으로 혹은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에서 물밑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던 이 인물 홍준표 캠프의 이모 씨는 본인 영수증 CCTV까지 공개하면서 당시 혹은 평생 박 전 원장과 조성우 씨를 만난 적이 없다. 자기는 동석자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캠프가 돌을 도초에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좀 7월 21일 날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국정원장이 홍준표 캠프랑 서로 얘기를 해서 홍준표 캠프에 있는 전직 국정원 출신들을 같이 만나서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성사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아니, 홍준표 캠프에서 굳이 국정원장이랑 이 문제를 얘기할 이유가 하등에 있겠습니까? 이게 밝혀지게 되면 홍준표 후보는 후보직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또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일정을 다 밝히는 상황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제기되는 본인의 의혹은 다 공작이고 남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실제로 공작을 모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 추정이잖아요. 제가 추정을 말씀드리면 세계일보에서 2020년 3월 달에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나왔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4월 달에 지금 의혹으로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예. 그런 추정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추정이 훨씬 더 예를 들어 객관적인 측면들의 내용이 있는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윤석열 캠프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본인 뭐 윤석열 후보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저기다가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정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 제3자로 지목이 된 거론이 된 홍준표 캠프의 그 인사가 본인이 증거까지 내면서 글쎄 홍준표 의원도 오늘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예. 이 질문은 장해찬 평론가님께 드려야 되겠네요. 윤 후보 캠프에서 허위 정치 공작을 한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 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퇴출하라. 모든 걸 용서할 테니 그 세 사람은 캠프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홍 후보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날선 홍 후보의 공격력이 여당을 상대로 빛을 발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고요. 예. 여기서 홍준표 후보가 말한 이 정치인 국회의원 2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필영 조직 1본부장의 실명을 언론에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먼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름이 막 여의도나 언론 사이에서 떠돌기 시작했고 이 실명이 공개적으로 처음 거론된 것은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성은 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실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예. 이 실명에 대해서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 캠프의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반발을 크게 하는지 좀 개인적으로 의문스럽고요. 일단 이 성명불상자를 저희가 고발한 것은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의 이 만남 이유에 대한 말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은 씨는 8월 11일 이후에 박지원 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원장은 언론과의 전화에서 8월 11일 이후에도 조성은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는 동석자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다만 그 동석자가 누구인지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상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 동석자가 있다면 굉장히 파장이 큰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와 증거물 입수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것이지 특정 캠프 소속의 누군가를 지목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 사이에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누구는 그 뒤에 동석자랑 같이 만났다고 하는데 조성은 씨는 8월 11일이 마지막이었다 말하고 서로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증거가 인멸되지 않게 뭐 CCTV가 되었건 QR코드 출입 인증이 되었건 예, 알겠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해서 진실을 좀 밝혀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의혹 제기라는 동석자가 정말 있었는지를 알려면 여러 정황 증거, 직접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동석자 여부를 밝힐 호텔 CCTV의 보관 기간이 지났다. 4주 뒤에 자동 파기가 됐다. 일단 간명하게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은 실체를 알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졌는데요. 이 8월 11일 이 두 사람의 점심 식사 자리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60년 정치 개입 흑역사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근 박 원장 발언을 보면 이성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내동댕이 치고 조폭과 같은 공갈 협박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정치 개입하고 싶으면 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이 아니더라도 박지원 원장의 이런 개입은 잘못됐다. 야당의 이 지적 혹은 앞으로 박지원 원장이 좀 어떤 또 행보를 할 건지 그것도 사실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인 박지원으로서 어떤 특정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개입됐기 때문에 계속 치고받고 논박을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만 지금 박지원 원장은 현직 국정원장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수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나 스케줄도 비밀에 붙여야 될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조성은 씨와의 만남이 튀어나와서 어떤 의혹의 한 부분에 있지만 그럼 그것을 해명하는 작업도 굉장히 국정원장 현직이라는 이 스테이터스를 유지한 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장의 지위와 위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지금 반응하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론사 기자와 통화를 하고 통화될 때도 목소리 들어오면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고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누가 좋겠냐. 나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직 국정원장이 의도치 않게 정치적인 개입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말대로 박지원 원장이 그 조성은 씨와의 만남 자체가 사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봐도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것만 해명을 깔끔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윤석열 총장과의 입씨름 속에서 계속 화를 낸 채로 자기 육성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직 국정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만 명백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박지원 원장의 감정 싸움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